정부가 내일 지자체가 신청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합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오후 대의원 대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사노위 참여를 추진해왔지만 반대하는 기류도 만만치 않아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따른 파장 짚어봅니다. 서울 반포주공 1단지 등 5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조합 운영과 시공사 입찰 등에서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들 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해 배당 사고로 영업정지 6개월을 받은 삼성증권이 오늘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수수료 면제 등 혜택 제공을 앞세워 고객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자체들이 신청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필요성 주장과 혈세 낭비 우려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어떤 것이고 지자체들이 얼마나 신청을 했습니까? 네, 줄여서 예타라고도 많이 부르는 조사인데 정부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미리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1999년부터 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됐는데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이 300억 원 넘게 투입되는 사업이 대상입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평가 항목은 역시 경제성 항목이고 산업의 사업의 준비 정도나 지역 균형 발전도 평가 항목에 포함됩니다. 지금 국무회의에는 총 33건, 사업비 규모로는 61조 원이 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네, 이번에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네, 우선 지역에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되면 고용이나 생산 유발 효과가 커서 지역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경제성 확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대형 사업을 척척 진행할 수 있는 반면에 지역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수십 년씩 예비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좌절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 상황이 진행될수록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과거 사업성 없는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이 됐다가 문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따라서 혈세 낭비 우려가 예타 면제 반대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정책의 실패는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려면 재정 지원 확대나 요금 증가 등 기업 특혜를 줄 수밖에 없어서 결국 재벌 건설사 배만 불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이번 예타 면제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오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대의원 대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른바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경사노위 참여 여부 등 안건을 의결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 대의원의 규모는 약 1,3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의원 대회에 과반수인 9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몇 달 전에도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다가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죠? 네,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상정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논의 자체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사노위 참여 반대파가 대의원 대회 보이콧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노총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경사노위 참여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민노총 집행부가 대의원 중에서 약 350명에 달하는 금속노조 등 반대파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문 대통령이 최근 민주노총을 만나서 경사노위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양대 노총 지도부를 불러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만남이 민주노총의 참여를 이끌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정부가 노동계의 의견 차이를 확인한 자리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자리,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해 출범한 경사노위는 민노총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민주노총이 끝내 불참할 경우 노동계의 한 축이 사라지면서 경사노위 제도 자체가 힘을 잃게 됩니다. 경사노위 참여를 설득해온 민노총 지도부 역시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참여로 결정이 난다고 해도 탄력근로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이견이 커서 실제 합의가 도출되기까지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는 노동계와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문제에 있어서 오늘 대의원 대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 민주노총이 보수 정권 시절부터 이미 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진보 정권이 수립된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민주노총이 대화 기구에 이제 참여를 함으로써 사회적 대화, 그러니까 경사노위 자체를 좀 완전체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좀 있었던 것이고요. 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민주노총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조금 전에 이제 그 기자 리포트에서도 들으셨다시피 지난해에 한번 시도를 했으나 강경파들의 반발로 해서 이게 지금 그때 결정을 못 했거든요. 예. 오늘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참여냐 불참이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좀 높았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노총이 전반적인 기류 자체도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기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이제 그 어찌됐건 일자리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경제를 좀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너무 친기업적으로 기우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민주노총 내에 있거든요. 그 시각이 과연 오늘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 진보 정권 하에서가 아니면 진전시키기 어려운 현안들이 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ILO의 핵심 협약 가운데 8개 가운데 지금 4개가 지금 우리가 미가입이 된 상황이거든요. 예. 이거를 그래도 진보 정권 하에서 추진을 해서 가입을 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과연 이제 어떻게 오늘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릴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그 지난해 새로 출범한 경사노위에 한국노총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양대 노총이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네요. 늘 그래 오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수 정권 시절에도 한국노총은 주로 이제 참여를 많이 해 왔습니다. 물론 이제 현안에 따라서 불참하기도 하긴 하지만, 근데 민주노총은 어떻게 보면 늘 그 참석을 하지 않았다. 예.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번에 이제 한 발 더 나갈 수 있을지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주시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네. 그럼 오늘 참여 쪽으로 결정이 나면 이제 사회적 대화가 진행이 되겠지만 무산이 될 경우에 사회적 대화가 힘을 잃을 수 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권에서조차도 이 사회적 대화, 그러니까 경사노위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그 사회적 대화 기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요. 예. 또 이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보수 정권의 경우에는 뭐 워낙 이제 그 노동 정책 입장 차이가 달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진보 정권 하에서도 이렇게 대화가 우리 자체가 스스로 안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연장선에서 지금 현재 지도부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그 불신론도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죠. 네. 예. 정부는 민노총에 참여하는 이른바 뭐 완전체 네, 경사노위가 그렇습니다. 구성이 네. 되면 탄력근로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이제 논의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지금 이제 현안으로 지금 논의를 지금 해야 되는 것이 탄력근로제의 그 기간 확대.
지금 뭐 3개월인 것을 6개월 할지 1년으로 할지 이거 좀 논의를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제 그와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ILO에 우리가 가입은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주요 협약을 지금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번에 경사노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빅딜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늘 그 결과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거죠. 네. 지난주에 이제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들을 만나서 이제 경사노위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민주노총 내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하는 강경파를 뭐라 그럴까 좀 더 부정적으로 더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지도부에 좀 힘을 실어주면서 약간 좀 명분을 주려고 했던 그런 회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렇게 책임 있게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노총 강경파에게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 현재 그 지도부의 결정에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만약에 무산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 무산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두 차례 무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상당히 그 민주노총의 참여가 좀 불투명해진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부의 혼란이 더 좀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지도부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제 하는 측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노총 내부에서의 그 어떤 그 분란, 갈등 그것이 이제 꽤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전제하면 이 자칫 잘못하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그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으로 갈 수도 있죠. 네. 지금 양대 노총이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좀 긴장을 풀 해법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대화가 시작이 돼야 그러니까 현안도 서로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탄력 근로제 이제 그 기간 확대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민주노총이 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부가 정한 선에서 그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6개월.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완 대책들을 이제 좀 취해주겠다 노동계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은 본인들의 어떤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와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ILO 협약 문제라든가 좀 더 큰 문제.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결하고자 했던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노총도 이번에 결정을 좀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민노총 대의원 대회 결과를 지켜봐야겠군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 등 재건축이 진행 중인 5개 조합을 대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실시한 합동 점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무려 100여 건이 넘는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적발이 됐습니까? 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부터 2달간 서울시와 5개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였는데요. 모두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5개 조합은 반포주공 1단지와 대치쌍용 2차, 개포주공 1단지, 흑석 9구역, 이문 3구역입니다. 이들 5곳은 모두 총회 의결 없이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했고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곳도 3곳이 적발돼 수사가 의뢰됐습니다. 또 예산 일부를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토록 한 조합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분야별로 보면 예산 회계 부적격 사례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합 행정 30건, 용역 계약 15건 순이었습니다. 이 중 16건은 수사 의뢰, 38건은 시정 명령, 6건은 환수 조치, 46건은 행정 지도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공사 입찰과 관련된 위반 사항도 적발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건설사는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옵션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해 조합원에게 부담을 떠넘긴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건설사와 조합 각각 한 곳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1차 입찰 제안서와 수의계약 입찰 제안서 내용이 다르거나 공사비 세부 내역을 누락하는 등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의 잘못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 비리를 줄이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 관리인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조합 생산 문서를 100% 전자화하고 이를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정비구역에서 앞으로는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자산 규모 10억 원 이상 고객 900여 명은 앞으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현 상태로 정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가장 투자하고 싶은 부동산으로 건물과 상가를 꼽았지만 지난해 선호 비중이 47% 수준이었던 데 반해 올해는 그 비중이 10%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연초부터 우리 경제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성장하는 시장, 인도와 아세안을 비롯한 신남방 지역 공략을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권세욱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신남방 정책을 강조했다고요? 네. 청와대 경제보좌관인 김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아세안과 인도와 같은 블루오션 시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의 연평균 성장률은 7에서 8%, 아세안은 5에서 6%에 이르는 전 세계 없을 정도로 유망한 블루오션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한국 경제가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면 인도와 아세안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세안으로 가면은 소비 시장이 연 15% 성장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나가야죠. 네, 정부가 어떤 맥락에서 신남방 경제를 강조하는 건가요? 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정책이 현 정부의 해외 경제 정책인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과 함께 세 가지 축의 하나로 북한과 경제 공동체를 맺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 정부가 반기업적이라는 비판에도 반박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에 재발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 누군가요? 이렇게 세일즈하는 사람도 대통령이고 우리 정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반기업인가요?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이 친기업적인 정책의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권세욱입니다. 한국 미니스톱 매각이 결국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신세계와 롯데 등 대형 유통사들이 모두 뛰어들면서 결과에 따라 편의점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됐었는데 가격 눈높이가 맞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미니스톱 공개 매각이 백지화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매각 절차에 공식 돌입했던 한국 미니스톱이 결국 인수 후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인수 전에는 롯데와 신세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글렌우드 프라이빗 에쿼티 등이 참여해 각축전을 벌였는데요. 미니스톱의 모회사인 일본 이온그룹 관계자들이 주말 동안 롯데 신동빈 회장을 만난 직후 매각 절차를 철회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온그룹 인사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롯데가 최종 후보자로 낙점받은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최종 조율이 무산되면서 결국 매각 철회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가 문제였던 건가요? 인수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미니스톱은 오늘 오전에 진행된 원례 화상회의를 통해 기업 가치에 맞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이번 매각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 시행 이후 미니스톱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한국 미니스톱의 운영사인 이온그룹은 매각 희망 가격을 기존의 4천억 원대보다 더 높게 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매각 이후에도 이온그룹이 미니스톱 명칭을 사용하고 싶어 했다는 것도 이번 매각 무산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온그룹은 매각 철회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파트너사를 계속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페이스북이 SK 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망을 공짜로 쓰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른 업체들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페이스북이 지금까지 공짜로 썼다가 내겠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네, 페이스북은 2017년부터 SK 브로드밴드와 LG U+의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해 왔었는데요.
그 후 2년 동안 협상 끝에 페이스북이 SK 브로드밴드에 상당한 규모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번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한 배경이 궁금하군요. 네, 정부의 압박과 여론 악화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페이스북은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한 뒤 홍콩이나 미국을 우회하도록 접속 경로를 바꿨는데요. 이 때문에 서비스가 느려지는 등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고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 9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페이스북 등 글로벌 업체들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부분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넷플릭스나 구글의 유튜브 같은 회사들도 국내 인터넷망을 공짜로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업체들은 대부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화질, 대용량 영상을 서비스하는 넷플릭스도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간 700억 원을 내는 네이버, 300억 원을 내는 카카오 같은 국내 사업자가 불리한 경쟁을 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계기로 글로벌 업체들도 변화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현대중공업 지주가 보유 중인 현대오일뱅크 지분 19.9%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에 매각합니다. 아람코는 현대오일뱅크 시가총액을 10조 원으로 산정해 주당 3만 6천 원 수준에 인수할 계획이며 총 투자 금액은 최대 1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매각이 완료되면 아람코는 현대중공업에 이어서 현대오일뱅크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지난해 배당 사고로 6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삼성증권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고객 유치를 위해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주말 사이 영업이 재개됐다고요? 삼성증권은 영업정지가 풀리면서 지난 27일 본격적인 영업 재개에 나섰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4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당 과정에서 내부 입력 실수로 배당금 대신 주식을 입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1억 4,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을 6개월간 정지한 바 있습니다. 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고객을 유치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삼성증권은 지난 6개월간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길이 차단됐지만 제재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기존 고객층의 이탈이 없었고 오히려 예탁자산과 1억 원 이상 고액자산가 고객 수가 늘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0만 8천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업정지 기간이 포함된 2분기와 3분기 순이익이 각각 1,000억 원, 642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그동안 놓친 고객 유치 기회를 되찾기 위해 각종 마케팅을 예고했는데요. 관계자는 지난 21일 열린 해외 투자 전략 세미나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면서 특히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에 달러 채권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증권은 또 수수료 면제 캠페인 등을 벌이며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국세청이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한 탈세 검증을 강화합니다. 대기업 총수와 자산가들의 탈세 근절을 위해 차명회사 운영과 일감 몰아주기 등의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탈세 여부도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올해 신입직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원하는 직장은 공기업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취업준비생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가 복지제도를 이유로 공기업을 가장 선호했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신입직 구직자들은 희망 연봉으로 평균 3,040만 원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2,200선을 눈앞에 두고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1% 상승하며 2,177포인트, 코스닥은 0.5% 오르며 71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상승세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시가총액이 36조 원이나 불어났는데요. 주주 환원 규모가 무려 20조 원으로 예상이 되면서 1% 오름세 4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와 현대중공업도 강세입니다.
계열사인 현대오일뱅크 지분 최대 19.9%를 세계 최대 석유기업인 아람코가 인수할 계획인데요. 각각 2.5%, 4.5%씩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9.3%, 영업이익은 82.1%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와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진 우려로 각각 1.5%, 3.4% 내림세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